오늘의 여행지는 광주입니다.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소들이 많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면 여행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광주의 깊이 있는 역사와 현대적인 문화, 그리고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명소들을 하루 만에 둘러보는 알찬 코스인데요. 광주 금남로를 중심으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서 여행 코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광주의 핵심 명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좋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광주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광주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건물, 바로 전일빌딩 245입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은데요. 전일빌딩 뒤에 붙은 245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건물 내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의 개수 245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먼저 건물 뒤편을 보니 건물 곳곳에 타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총 10층 높이의 건물인데 메인은 9, 10층과 옥상입니다. 저는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옥상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광주 도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무등산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꼭 맑은 날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토존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층에는 1980-0518 전시장이 있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흔적과 기록을 담은 전시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영상도 상영되고 있어서 아이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8층에는 카페와 라운지가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고요. 1층에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2층에는 남도 관광센터에서 운영하는 아트마켓 굿즈 매장도 있어서 기념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전일빌딩 245 바로 앞에 있는 광주 예술의 거리입니다. 도보 2분이면 갈 수 있어 바로 이어서 둘러보기 좋은데요. 이곳은 각종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상점들이 모여 있는 문화 거리입니다. 저는 이곳 중에서 미로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1층 무등 갤러리에서 붉은 생명의 빛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면을 바라보니 2층에 눈에 띄는 조형물이 보였는데요. 23년에 만들어진 따뜻한 손이라는 전시물입니다. 광주 공동체 정신과 5월 정신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방문했는데도 한적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아시아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정당입니다. 전일빌딩 245에서 500m 거리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외관부터 현대적인 건축미가 돋보이고 규모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먼저 문화창조원 전시관으로 가보았는데요. 무료로 2개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복도가 영화 파묘의 촬영지였다고 하니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애호가 편지였는데 아시아 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예술 전시였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료지 이케다 개인전이었습니다. 강렬한 빛과 고주파 소리, 역동적인 영상 전환 등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몰입감 있는 전시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방문했는데 실내라서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었고 무료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전시관만 둘러보았지만 이곳에는 도서관,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문화원도 인기가 많고 밤에는 야외 광장에 조명이 켜져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니 광주에 왔을 때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5.18 민주광장입니다. 전일빌딩 245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앞서 둘러본 여행지들과 함께 연결해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매우 의미 깊은 역사적 공간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시민들이 모여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목소리를 냈던 곳인데요. 지금은 광주 시민들의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잠깐 둘러볼 수 있는 곳이지만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서 광주 여행에서는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독리단길 카페 거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공원에서 도보 2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래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인데요. 각각의 카페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곳에는 여행자의 집이라는 명소가 있어서 꼭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간 날이 휴무일이라 내부를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독리단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저녁 식사까지 즐겼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쌓인 피로를 달래기에 딱 좋은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여행지는 광주 최고의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사직공원 전망타워입니다. 앞서 둘러본 독리단길에서 약 3km 떨어진 남구 사직길에 위치한 곳으로 저는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도착하니 전망대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전망대 앞 바닥에는 미디어 아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전망대로 올라가면 광주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광주의 야경이 정말 장관인데요. 무등산부터 시내 중심가까지 반짝이는 불빛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전망대에는 디지털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어서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3층에는 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낮에 와서 광주 전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야경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사직공원 빛의 숲입니다. 전망타워에서 내려오면 빛의 숲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사직공원 내리막 숲길에 화려한 조명 장식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내리막길이라 부담 없이 걸을 수 있고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수많은 LED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으로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낮에는 평범한 숲길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매력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할 만한 광주 대표 나들이 코스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7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못한 광주의 멋진 여행지들이 더 많겠지만 광주에 하루 혹은 반나절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